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노수공장 11월 두 번째 주간 하드이슈 업종 총정리 두 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1부하고 1-1부를 진행해 드렸고 2부에서는 일부 내용에서 중동 지정학적 관련 리스크 부분들을 코멘트 드렸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다음 주 주간 총정리, 주간 일정 정리 부분들 하면서 다시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11월, 12월 달 또 주가 상승 부분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주가 상승 부분을 이끌었던 게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은 영향 부분들을 줬습니다. 영향 부분들을 줬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뭡니까, 며칠 사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 부분들 추진이 이상한가? 동력이 잃었나? 라는 의구심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코멘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아침 브리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 마감 브리핑 부분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규제 완화라는 틀 자체가 넓어지고 있어서 고속도로를 좀 넓히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거기에서 특히 자주 코멘트 드렸던 부분이 코스닥이 아니라 증권사들,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한국투자에서 발행어음 시장 부분들이 오픈이 됐고, 여기에 지금 발행어음 시장 자체가 하나가 나오면서 5개의 증권사가 신청을 했지만 하나만 먼저 시행을 하면서 5천억 정도를 3, 4일 만에 바로 모아버리니까 그 하나 효과로 은행까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은행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모험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모집된 자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보면 지난주에 보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이, 거래소 이 시장에 펀드가 1조 정도 참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 금액 자체가 들어오면서 금융투자의 움직임 자체가 틀려졌죠. 1조가 들어오면서 그 움직임이 틀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비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보면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활용을 하는 어떤 그 수단 자체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펀드 유입 금액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투자에서 집중적으로 현물 매수든 아니면 그 차익거래든 이런 드라이브 부분들을 합니다. 특히 코스피라든지 이 현물 쪽에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는 모습들이 좀 지난주 한 2주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본다 하면 이런 움직임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외국인들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발행어음 시장도 여기에 우리가 투영시켜서 한번 봐보자고요. 5천억이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로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로가 넓어지면서 이 하나의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 거기서 유통 물량 부분이 늘어나는 것처럼 길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출구가 자연스럽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는 뭘 더 얘기할 거냐면, 12월 달 중에 한국투자 외에 NH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에셋 정도가 아마 유력한 후보가 좀 된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를 보니까. 그래서 두 개나 하나 정도는 추가로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시장 컨센서스고, 두 번째로 여기는 보면 자기 자본이 4조예요. 8조가 넘어가면 또 여기에 또 그 규제가 대폭적으로 풀어지는데, 거기에 8조에 제일 근접한 게 미래에셋이고, 그렇기 때문에 4조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되고 안 되고 있는데, 4조가 약간 안 되는 그룹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 그 법에서는 3조를 또 하나의 또 혜택, 물론 3조, 4조, 8조 하면 자기 자본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혜택 부분은 분명히 좀 틀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까지는 4조 이상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3조짜리를 얘기를 좀 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시장을 딱 쉽게 말한다 하면 강, 대 5개, 중 2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소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게. 그래서 3조 이상으로 메리츠 종합금융하고
신한금융투자가 종투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종투사 종합투자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3조 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뭐 그러니까 7개를 합하면 증권사들이 뭐 7개를 보면 30조가 넘어요. 근데 여기는 3조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기존의 뭐 발행원 비회비는 좀 약하기는 합니다만은 기존에 3조 이상 될 기업 신용 공여 대출 한도가 거의 이제 자기 자본만큼만 할 수 있었던 걸 이제 현재 2배 정도 넘어가는 게 국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기업의 신용 공여 있죠. 3조 이상 넘어가면 기업의 신용 공여를 기존 자기 자본 100%에서는 안 됐는데 이상은 2배까지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넓혀준 거죠. 그래서 별도로 분류해서 특히 뭡니까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들에 제한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혁신형 기업이라든지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종합투자금융회사 정책 취지에 맞게 단서를 제한시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지난번에 발행어음 시장 부분에도 절반 이상은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도로를 열었죠. 여기서도 보면 종투사도 자기 자본을 100% 기존 1에서 2로 늘려줬어요. 늘려줬는데 늘어지는 만큼 아무거나 다 늘어준 게 아니라 이쪽 관련된 부분에 늘어줬다는 거예요. 3조 이상한테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3조 혜택하고 4조 혜택하고 8조 혜택은 분명히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 하면 만약에 발행어음 시장이 한국투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호황이 잘 된다 하면 미래에셋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1조로도 증액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미래에셋이 만약 1조 증액을 해가지고 8조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규제 완화의 어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초대형 IB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한다 하면 이 5개가 미래에셋이 먼저 빠지고 4개에서 또 M&A 관련된 부분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3조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든 4조에 진입하려고 하고 8조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 7개 안에 들어가 있는 미래에셋 빼고 6개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가지고 이 규제 완화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상당히 가속화하면서 이쪽이 뭡니까? 점점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런 시장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가 바로 뭐하고 직결되냐면 수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나라의 이런 흐름 부분들을 유추를 해보면 미국 금융 규제 완화 부분들이 저는 나중에 계속 지금 제가 따로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세율 자체가 뭐 지금 이번 달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완벽하게 다음 주까지 해서 상원과 하원에 이제 합의한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20%대의 법인세율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근데 이 법인세율을 20% 전후로 만드는 것은 거의 뭐 상원과 하원에서 오케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걸 이제 내년에 실행하냐면 내후년에 실행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목신각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30%대에서 지금 20%로 내려가죠. 20%로 내려가면서 이 법인세율 자체가 내려갔을 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런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조세 회피 지역이라든지 하면 좀 세율 자체가 낮은 데다가 저금을 많이 해놨어요. 이 자금 자체가 뭐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조가 넘고 단기 유동성 자금은 1조 달러 정도 이상 정도 된다는 그런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자금 자체가 이쪽이 세율이 더 좋아요. 그러면 본국으로 송환을 좀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각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만약에 아시아 쪽에도 만약에 1조 정도 있는 금액 자체가 뭐 현금으로 다 100% 있는 게 아니라 MMF라는 단기 유동성 자금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이 미국 본국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매도하고 이쪽을 매수하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매도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도 일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금융 규제 부분들을 30%에서 20%로 내려가니까 자금의 유동성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초대형 IB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키워라. 금융 규제 부분들을 완화를 해줄 테니까 파일을 키워라. 그러면 그 파일을 키우는 만큼 너희들이 다양한 사업 부분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것이다.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기존의 뭡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먹던 수수료가 메인 사업이었던 사업권에서 점프가 되는 거죠.
미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외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그림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라도 여기 땅 시작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걸 계속 뭡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3조, 4조, 8조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이 금융 규제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얘기 드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코스닥 기업의 그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코스닥 기업의 이익 부분들이 2015년도에 2015년도 올해는 이제 추정치면 합니다. 2015년도 2년 전에 얼마였냐면 290개 기업이 5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정고점 부분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정고점에서 돌파를 했어.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이유를 잘 몰라. 정책적으로 뭐가 나와서 돌파를 했나? 아니에요. 정책적인 부분들은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켰지만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보세요. 2015년도 종합 그 코스닥 지수하고 2017년도 종합지수 그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번에 고점 찍어서 비슷한 수준 부분들이죠.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질이 틀려졌어요. 2015년도에는 영업이익 부분들이 5조예요. 한 300개 정도 기업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했을 때 5조인데 올해는 얼마? 2017년도는 아직 추정치입니다. 9조예요. 지수는 비슷한데 질적으로는 레벨업 부분들이 분명히 됐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아무리 정책적인 기대감에도 일시적으로 받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일반 개별 종목군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실적 베이스가 안 됐을 경우는 그 추진력 자체가 금방 붙었다가 약간 예전에 보면 그 뭐죠? 불쏘시개처럼 확 불었다가 확 꺼지는 그런 케이스지만 실적 베이스가 되면 원돌판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건 마지막에 또 한번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늦어졌다는 기사 부분들이 나왔죠. 좀 늦어졌어요. 12월 달에 나오는데 1월 달로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안 통과가 며칠 좀 지연됐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정책 운용 방향 부분들을 다음 달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 예정인데 지금 그 전에 원래 12월 달에 나올 대표적인 그것 11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기존의 100%를 다 발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방향들 있죠. 크게 영향 부분을 줄 수 있는 거 몇 가지는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 달 경제장관 회의에서 발표해집니다. 그래도 유가증권하고 코스닥 시장의 그 우량 종목 인덱스 있죠. 인덱스는 아마 이번 달 안에 나올 예정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펀드 세제 혜택이라든지 펀드 세제 혜택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회에서 서로 이제 예산안 나오면 거기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 조율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코스닥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서 상장기업 세제 지원 방향, 그 다음에 투자 펀드에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 주는 방향, 그리고 이제 새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나든지 헬스케어 쪽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유력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만 통과될 가능성 포함될 가능성 자체가 높고 250개 이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50개 정도 이하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도 체크하는 부분이 테슬라 기업 있죠. 혁신 코스닥 상장 관련 기업에서 이 테슬라 요건 상장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마이너스 되는 기업들은 상장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상장 자체가 기술 특례라는 부분들로 조금씩 뭡니까 완화가 좀 됐었죠.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일반 그 증권사라든지 그 모집하는 측에서 요구를 했던 게 상장이 됐을 때 풋백 옵션 자체가 있어요. 공모주 환매 청구. 주가가 그 공모주를 그 상장을 IPO를 하는 주관사들이 어느 정도 일부는 그 지분 매입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이거 풋백 옵션 같은 게 뭐냐면 기존 그 제도 같은 경우는 상장 후 3개월 내에 기업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겠죠. 상장하는 가격이 10,000원인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9,000원, 8,000원까지 떨어졌어. 3개월 내에. 그럴 경우에는 주관사 공모했던 주관사가 공모가의 90%로
사주는 조건이 이 풋백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90%는 너무 심하다. 80% 정도로 완화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뭐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올해 4, 4분기에 창투사들이 하나, 내년 상반기도 하죠. 하나, 두 개 정도 상장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간 30조 원 정도 자금이 벤처 쪽에 들어가고 모태펀드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먼트가 10월 달에 코스닥 상장 심사를 신청을 했어요. 통상 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거의 연말하고 비슷하죠. 12월 달, 1월 달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신년 효과에 신년 시점에 상장 부분들 하면서 그 활성화 대책 부분들이 같이 나오면 한번 수급이 붙지 않을까 하는 타이밍 자체도 약간 조절하는 느낌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만, 항상 보면 지난번 신라젠에서 스톡옵션 부분들이 한번 커졌었고, 그 다음에 그 삼성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부분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선행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만들어 놨죠. 이번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림을 만들면서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 뭔가 예전에는 거리감을 상당히 줬는데 이게 급등하면서 관심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선행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기업 상장을 도와준 풋백 옵션의 완화, 벤처 활성화 관련된 창수사들의 상장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예산안 통과가 좀 늦어지면서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서 세부 정책 관련된 부분은 1월 달에 관계자 정보이지만 관계 장관에 의해서 발표 예정이지만 12월 달에 지수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2015년도에 코스닥과 한 250개 기업의 영업이익 부분들은 5조대에 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도는 9조대로 단순히 지수가 올라간 게 정책적으로 유동성 부분들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가장 질이 근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중요하죠. 근본 자체가 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5조에서 9조 정도로 증가를 하면서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의 하방 경직성 부분들, 하방 자체가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나와졌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12월 두 번째 주간 하드쇼 업종 총정리, 실제적으로 세 번째 방송 부분들, 기관, 외국인 변동성 이익을 재료가 될 것인가 잠시 주춤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이 부분들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좋아요 버튼 공유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